미싱타는 여자들 삶 속에서 아픔의 기억은 삭제되는 경우가 많다. 떠올리는 것 자체가 고통이기에 무의식 속 깊은 곳에 잠가두고 더 이상 꺼내보지 않도록 꼭꼭 숨겨놓는 것이다. 쉽게 떠올릴 수조차 없는 마음속의 상처는 일반적으로 타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다큐멘터리 미싱타는 여자들에 등장하는 모든 인터뷰이들 또한 이런 경우다. 영화 속 중심인물인 이숙희, 신순애, 임미경 씨는 1977년 9월 9일 청계천 평화시장의 노동조합 사무실을 지키기 위해 펼쳤던 시위에 앞장섰던 인물들이다. 김정영, 이영래 감독은 그녀들이 겪었던 과거의 경험들을 260시간에 이르는 방대한 인터뷰로 담아내어 꺼냈다. 인터뷰에 앞서 임미경 씨는 다큐멘터리 출연을 망설였다 고백하며 자신의 과거를 자녀들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었다고 고백한다. 노동운동은 신화화되어 현재의 민주주의를 이뤄내는 값진 성과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지만 막상 그 운동에 참여한 당사자들이 어떤 고초와 내적 상처를 짊어지고 긴 시간을 살아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는다. 결과 중심적인 역사 기록은 단지 그들을 영웅으로 추대할 뿐 그들의 삶 이면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다. 미싱타는 여자들은 바로 이 점에 주목한다. 큰 틀에서 다큐멘터리는 그녀들이 처음으로 청계천의 노동자가 된 기억, 이후 조합이 만들어지고 조합원으로 활동하며 즐거웠던 기억, 결국 정부의 탄압으로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가 투옥되고 이를 기점으로 힘을 잃기 시작한 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폭력적 사실들을 시간 순서로 나열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 다큐멘터리는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복원하는 데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오히려 다큐멘터리 말미에 이숙희 씨와 전태일의 친구였던 이승철 씨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한평생 어떤 죄책감을 짊어져야 했는지, 그 죄책감의 근원은 무엇이었는지를 천천히 응시하는 데 더욱 초점을 맞춘다. 역사는 영웅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그 당사자들은 스스로를 죄인으로 기억하는 아이러니. 미싱타는 여자들은 그 아이러니 사이에 텅 빈 공간에 카메라를 들이밀어 그녀들을 위로하고 품어 안는다. 그런 의미에서 미싱타는 여자들은 현재를 빚지고 있는 이들이 과거의 주체들에게 건네는 한편의 의문편지와도 같다. 역사를 좀 더 들여다보자.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의 분신 사건은 열악한 청계천 노동 현장에 뜨거운 불씨를 심어넣는다. 한 명이 억울한 희생으로 인해 불거진 불씨는 이후 노동조합 설립, 노동교실 창설, 그리고 다양한 노동 조건의 변화를 만들어낸다. 당연한 노동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지켜지지 않았던 당시 노동 현장은 한 인터뷰의 말처럼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일하는 과정이었다.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노동 조건 속에서도 이를 문제로 생각하지 못했던 이들이 한 명이 억울한 희생을 통해 조금씩 자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후 설립된 노동조합은 당시 청계천 노동자들 다수가 여성이었던 만큼 여성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구축된다. 여성은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억압적 편견 속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반강제로 노동 현장에 내몰려야 했던 어린 소녀들은 조합교실을 통해서 돈을 모으고 그 돈으로 공부도 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녀들에게 조합활동은 삶의 전부였다. 하지만 1977년 노동운동의 중심축이었던 전태일의 어머니이자 노동운동가인 이소선 어머니가 투옥된다. 억울한 투옥의 조합원들은 더욱 강렬히 모이고 투쟁했다. 결국 더욱 거세진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정부는 그들에게 간첩 프레임을 씌우고 조합 사무실을 철거하도록 조치한다. 1977년 9월 10일까지 사무실을 빼라는 통보를 받은 조합원들은 조합학교의 핵심 본거지였던 사무실 철거를 무기력하게 수용하기보다는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억울함을 외치자며 9월 9일 모인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9월 9일은 북한의 노동당 창당 기념일이었고 그들을 향한 간첩 프레임은 더욱 좋은 구실을 만나 투쟁의 핵심 인물들이 투옥되는 사건으로 번진다.
이 사건은 이후 청계천 피복노조가 쇠퇴하는 발단이 된다. 그리고 한동안 청계천에서 과거와 같은 열띤 노동운동의 움직임이 일어나지 못하는 아픈 기억이 된다. 물론 역사는 그들의 한거를 정확히 투쟁으로 기록하며 노동권 보장의 중요한 한순간으로 보존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교실 사수투쟁의 실패 이후 당사자들은 각자가 끌어안아야 했던 아픈 기억들로 인해 다시금 서로 만나지 못했고 한동안 아픔을 홀로 외롭게 삭혀야만 했다. 미싱타는 여자들은 이러한 역사의 과정을 철저히 구술로 이뤄낸다. 영화의 중반부 9월 9일 당일의 순간을 재현하기 위해서 영화는 빠른 속도로 인터뷰이들의 진술을 교차시킨다. 교차의 속도는 당시의 긴박감을 대변하고 당시의 기억을 떠올려 흥분된 인터뷰이들의 들뜬 목소리들은 사건이 발생한 조합 사무실의 분위기를 전달한다. 두 가지로 구분된 인터뷰 형식도 이러한 속도감을 변주하는데 감독이 직접 진행한 인터뷰와 당사자들끼리 당시를 회상하며 나눈 대화의 모습들은 같은 내용을 다른 톤으로 전달하며 더욱 긴장감을 배가시킨다. 이 순간 감독은 사건 당시의 자료 이미지들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며 철저히 인물들의 목소리에만 집중하도록 구성한다. 이러한 효과는 흥미롭게도 그 처참한 비극적 순간을 조금은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며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특히 죽음까지 각오하며 투신과 할복자시를 감행해야 했던 당시 순간을 어색한 웃음으로 전달하는 인터뷰이들의 모습들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들의 역사적 순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너무 묵시적으로 받아들이지도 말고 또 너무 신화화할지도 말고 급박했던 당시 순간에 함께 머물고 동참하길 제안한다. 인터뷰를 입체적으로 구성해낸 영화적 태도는 일반적으로 방송 매체가 취하는 근엄한 시선과 입장들을 배척하고 그 순간을 겪어내야 했던 인물들의 날 것 같은 감정들을 고스란히 느끼도록 만든다. 그래서일까? 1977년 9월 9일 바로 그 당일의 이야기를 꺼내기에 앞서서 잠시 숨을 고르는 인물들의 침묵으로 고스란히 영화 속에 삽입한 일순간의 고요함은 아픈 기억을 꺼내는 것이 당사자들에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관객들 또한 체험케 한다. 당시를 경험할 수 없는 현재의 관객들은 그들의 행동과 업적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이었는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위대함은 필연적으로 역사 속 인물들을 신화화시키고 그 사이에 판타지를 개입시켜 살아 숨쉬었던 인물이 아닌 사건에 박제된 표면적 인물로 탈바꿈시킨다. 이러한 역사와 과정의 딜레마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사건의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기록하는 것이다. 구술은 역사를 고정된 과거의 신화가 아니라 약동하는 실제적 사건으로 현재화한다. 또한 승자, 권력자, 지식인 중심으로 편성된 선형적 역사를 해체하고 틈새를 만들어 그 이면에 존재했던 약자들, 패배자들, 역사의 언어조차 갖지 못한 이들의 시간들로 보다 다채롭게 재구성해낸다. 미싱타는 여자들의 인터뷰는 이러한 힘을 지닌다. 감독이 주도하는 인터뷰. 한 사람의 관점으로 사건에 파고드는 르포 형식의 인터뷰가 아닌 같은 언어도 다르게 변주될 수 있도록 질문하는 자와 답변하는 자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내는 것에 더욱 주안점을 둔다. 단일한 시선이 아닌 입체적 목소리와 시선들로 새롭게 엮어진 당시의 기록들 사이에 만들어진 틈새 속에서 현재의 우리는 새로운 감정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죄책감이다. 투옥되는 상황에서 서로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출소 이후 노동 현장으로 돌아온 뒤에도 서로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다시금 예전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돌아갈 수 없었던 아픔들. 역사적으로 위대한 일들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들 스스로 그 순간의 기억을 떠올리기조차 아픈 순간으로 간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관객인 우리들은 그 틈새 속에서 새롭게 발견하게 된다. 영화의 마지막 감독은 그녀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은다. 그리고 각자에게 옛 시절의 단체 사진 속 본인의 얼굴을 확대한 모습과 대면하도록 만든다. 이때 그녀들은 과거에 나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한마디씩 내뱉는다.
나이든 현재의 내가 혈기왕성했던 치기 어린 만큼 회복할 수 없는 상처도 떠안아야 했던 어린 과거의 나를 대면하는 일은 절대 쉽지 않은 일이다. 과거에 내가 걸어오는 말들이 무엇일지 때로는 두렵고 떨리기 때문이다. 혹여라도 긴 세월 동안 무책임하게 내버려둔 현재의 나를 원망하면 어쩌면 시간이 흘러 이젠 어느 정도 무뎌졌을 거라 믿었으나 여전히 생생한 기억으로 그 고통들을 날 것 그대로 품고 있으면 그래서 이제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나를 또 다시 고통 속으로 끌고 들어가면 여러 가지로 두려움 가득한 대면의 순간을 영화는 깊은 포용력과 따뜻한 배려심으로 품어낸다. 그래서 그녀들의 그 긴 여정들을 축복하고 환영한다. 물론 이 영화 출연 한 번으로 그녀들이 평생을 품고 왔을 죄책감과 원망의 마음들이 쉽게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젠 적어도 그 응어리들을 풀어내고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과거의 순간들을 끌어안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을 지켜보고 바라보는 것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위로다. 그리고 그 위로는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목숨을 잃어가는 많은 노동자들, 열악한 노동 조건 속에서도 쉽게 목소리 내지 못한 채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미싱 타는 여자들이 보내는 메시지다.